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해 줬다라고 하는데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셧다운 종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네. 경계감으로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고용 둔화에 대한 금리 인하 네.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샷다운 사태에 대한 기대감이 경계감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원에서 통과되는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계감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특히 그래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만 하락을 하고 네. 다우지수는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들 하나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셧다운 해제 초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민간 고용과 관련된 얘기가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S&P 500과 관련된 좋은 전망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셧다운 종료 법안인데요. 지금 셧다운 종료 법안이 어제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한 상태죠. 네. 하원도 좀 잘 넘길 수 있겠죠? 네, 시장에서는 하원도 역시 통과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이제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표결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보통은 수요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넉넉 잡고 이번 주 내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을 하면서 그 하원 본회의장에 오는 의원들 네. 일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실상 4,000명 감원한다는 얘기도 이제 철회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한테 이제 미지급 급여가 이제 지급이 될 거고요. 또 1월 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하는 걸 이제 금지하는 내용. 까지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통과된 이후에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 핵심 요구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그렇죠.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였는데 이게 이제 이제 무산될 걸로 네. 얘기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향후 정치적인 논란으로 삼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원 통과도 이제 물밑 협상이 끝난 만큼 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민간 고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DP에서 내놓은 자료였는데 10월 민간 고용이 둔화하면서 지금 고용시장에도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고용시장 괜찮은 게 맞을까요? 지금 고용시장 쪽에서 보면 그 ADP 민간 고용에서 네. 주당 평균 11,25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월 하순 들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 연평균 0.3% 수준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ADP 고용 지표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 둔화가 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AI라든지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구조적인 전환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이제 이 고용 둔화 결과를 보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악재에 좀 예민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달 전 흐름하고 완전히 지금 좀 다른 양상을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좀 부진했던 하루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우 지수, 이 전통 종목들로 쏠리면서 다우 지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저 월가 IB들의 이 증시 전망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7,500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IB들의 리포트들 보면 대체로 좀 증시 강세론 쪽에 베팅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네.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아직 견조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실적이 성장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빅테크의 그 AI 투자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채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소위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사실 그 빅테크들의 순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전망이 보면 올해 10월부터 10월까지 1조 2천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죠.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전망이고 블룸버그에서도 11월은 전통적으로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두 번째로 활발한 달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최근에 추세 추종 펀드들이 이제 지난주 40억 달러의 글로벌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매수 포지셔닝,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시티뱅크에서는 최근에 공매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보유 규모가 줄었다. 공매도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이슈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이젠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간밤에 AMD 애널리스트 데이가 개최됐는데 AMD CEO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AMD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AI 칩이라든지 시스템 사업에 대한 회사의 계획이나 전망을 CEO가 얘기했는데 특히 그중에 주목이 되는 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AI가 연평균 8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칩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쪽에 AMD도 뛰어들어서 역시 AI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AMD는 10월 달에 오픈 AI와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AMD 지분을 오픈 AI가 10%까지 가질 수 있는 갖게 되는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 3,210만 주를 58억 달러에 매도했다. 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게 그 엔비디아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오픈 AI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긍정적인 그 강세를 유지하다가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왔는데 지금 시간의 흐름에서는 상승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소폭 약세였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애널리스트 데이 효과가 이제 시간 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웨드부시를 비롯한 투자 은행들은 매출 증가율이나 앞으로의 뭐 성장성적인 측면을 볼 때 또 아마존 웹사이트라든지 클라우드 거래 확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00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유 내지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을 경우에 좀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살펴볼 기업이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 헬스케어 섹터 쪽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특히 네. 노보노디스크 하면 최근에 메세라 인수와 관련해서 네. 화이자와 또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렇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 지금 낙폭이 컸었는데 특히 약가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불려가서 또 예.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치도곤을 당했다고 해야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약가 네. 인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압박을 좀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압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보면은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이 영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주목한 거는 이제 6%가 넘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네.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세라 인수하고 나서 메세라를 포기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메세라 인수에 성공한 화이자의 주가도 한번 보시면 예. 오늘 4%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메세라 인수 효과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비만 치료제 기업 인수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피인수 기업이었던 메세라의 경우는 그 이제 인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막상 재료 노출이 되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메세라 인수와 둘러싼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의 공방에 있어서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주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노보노디스크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너무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앞으로 비만 치료제 M&A라든지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저가 매수나 보유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SMR 대표주 가운데 하나죠. 오클로가 실적을 내놨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상치보다 EPS가 낮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조금 더 빠진 건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 빠지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